키움증권의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 가운데 이제 로보마켓이라는 그 안에 다양한 또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관련된 서비스 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뉴지스탁과 함께합니다. 이분은요, 거의 키움의 채널 K의 원조 중에 원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문호준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아니 언제 이렇게 직급이 달라지신 거예요? 글쎄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살도 좀 빠지셨어요. 안 본 사이에. 맞나요? 네. 다행히도 고생해서 빠진 게 아니라 네. 의도한 바에 맞게 빠진 거라 그래요? 운동을 좀 행복한 하셨나 나날을 봐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뭔가 이사 직감에 어울리는 그런 뭔가 애티튜드를 얼굴부터 좀 갖추시려고 하는 건지 예전에 약간 그런가요? 귀여운 이미지가 있으셨다면 지금 굉장히 댄디해지셨어요. 오히려 제가 2014년부터 채널 K에 네. 나왔거든요. 저보다 더 빨리 배우셨네요. 그때는 조금 무게감 있어 보이려고 오히려 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무게를 늘리셨어요? 찌웠던 그런 것도 있는데 요새는 좀 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정말 뉴지스탁의 우리 문호준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면서 과연 또 어떤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달라지셨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를 쭉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부터 좀 보자면 종목을 통해서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시황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저희 서비스 컨셉에 맞게 종목을 통해서 네. 시장을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뉴지스탁이 제공하는 뉴지 랭크 서비스는 쉽게 말해서 상장 전 종목을 상대평가에서 점수화시키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수가 최근에 많이 좋아진 기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팩터들이 총괄적으로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데이터는 어제 종가 기준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시황을 보는 데는 꽤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지금 1등을 한 종목이 KCC인데요. KCC가 지금 보면 여기 24계단이 올랐다라고 왼편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전일 점수가 25등에서 이제 1등으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일 주가가 7% 오르긴 했지만 이뿐만 아니라 모멘텀이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라 한다면 수급이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KCC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라면은 실리콘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이런 잘 나가는 사업을 분할하는 일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KCC는 더욱더 주목을 받는 것이 작년인가요? 미국의 실리콘 회사 하나를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 물적 분할한 KCC 실리콘 사업 부분과 미국 또 사업 부분의 그런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가 나오는데 SK 하이닉스는 사실 악재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있고 또 디램 가격이 계속 줄어드는데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디램에 대한 매출 수요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악재가 있다고 떨어지고 호재가 있다고 오르지 않아요, 항상. 이 SK 하이닉스는 코로나 이후에 정말 듣보잡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도 다 올라가는 시대에 또 못 오른 종목이잖아요. 그만큼 이런 악재들이 주가에 선반영됐다라고 봐야 되고 네. 하반기 연말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선반영이 지금 들어오면서 수급으로 하면서 무려 2등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분리막 쪽 관련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네. 한샘은 이제 재택을 많이 하면서 인테리어 수요가 는다라고 하죠. 네. 그다음 CJ 대한통운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배송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고요. 종근당은 역시 코로나19 수혜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 대면 특히나 제약사들의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한 네. 시점에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중소형 제약사들이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그동안 이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이런 종근당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현대오토웨버는 그런 아시아나 아이디티나 롯데정보통신처럼 대기업 내에 속한 IT 기업이고요. 요새 핀테크라든지 디파이라든지 모든 산업에 테크놀로지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 대기업 내 그런 IT를 담당하는 그 계열사들이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고 네. 메리츠 화재 실적 좋아지고 있다 그러고 오리온은 뭐 해외 쪽에서 매출이 그쵸.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내에서 그 점수로 그러니까 총합적인 통괄 점수로 봤을 때 뭔가 하나의 업종이 뚜렷하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당히 좀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글쎄 조금 특징이라면은 너무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펀더멘탈이 좀 탄탄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린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사님 이거 점수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도출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뉴지스탁에서 사실 제공하는 팩터가 단일 팩터로만 400개가 넘고 네. 그거에 대해서 분산되는 팩터로 하면은 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하는 점수를 꼽으라면 이제 모멘텀 점수와 펀더멘탈 점수로 주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멘텀 점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수급이나 그런 이 추세 주가가 얼마나 최근에 강하게 오르는지를 개별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과 상대적으로 분석해서 얼마나 좋아진지를 점수화를 내고요. 펀더멘탈은 이 기업의 가치, 밸류에이션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장, 실적적인 측면을 다른 종목들과 또 상대평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당연히 100점이 좋고 빵점이 나쁜 거고요. 99점이라는 것은 상위 1% 내에 드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는 종합점수 1등이라는 것은 상장 전 종목 중에서 코스피 내에서는 이 종합점수가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코스피 종목을 쭉 순위별로 분석해 봤다면 이번에는 코스닥도 분석해 볼 텐데 지금 보니까 코스닥 핫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네, 올라와 맞습니다. 있네요.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은 게 코스닥 시장이죠. 근데 코스닥 시장에도 재미없는 종목들이 있는데 수급적으로 즉 종합 점수가 좋은 것들을 보니까 재미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요새 또 핫한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 에코프로가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쪽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68%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시젠도 워낙에 유명하죠. 코로나19 시약 매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올해 3분기에도 2,7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고요. 위닉스는 장마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그에 따른 제습기, 또 그게 이제 3분기 실적에 반영될 거로 기대되고 있고, 테스는 그 반도체 장비주죠.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230% 정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조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뜬금없이 나온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펴보니까 좀 이슈가 있던데요.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우리나라 대표 임플란트 기업이고 중국이 통계상 재작년인가요? 그 임플란트 한 인구 비율이 1%가 안 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증가하면서 그 수혜를 받고 있고 최근에 중국 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매출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이라고 하고요. 뭐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또 어제 나온 뉴스일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그 세금 관련된 국세 심판 불복 청구를 이번에 승소를 해서 270억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성장해도 불구하고 못 올랐었던 이유가 그런 재무 구조에 대한 리스크였는데 이를 통해서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OTT 워낙에 뜨죠. 근데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다시 수급이 쏠리고 있고요. 유진기업은 계열사들이 괜찮다고 하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는 찾지 못했는데 수급이 좋고요. 마지막 SFA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그 매출이 좀 줄었는데 하반기에 대한 좀 기대감에 수급이 최근에 쏠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보면은 앵커님 말씀대로 조금 재미있는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코로나19에 따른 뭐 수혜주들도 좀 보이고 뜬금없이 임플란트 관련주도 나오고 하는 모습인데 코스닥이 아무래도 수급에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이제 펀더멘탈 관련해서 좀 탄탄한 실적 기반으로 된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옮겨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슈와 함께 단기적인 상승과 시세를 좀 분출해내는 정말 수급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뉴지스탁에서는 현재 시장 가운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대응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같이 로보어드바이저 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시황 부분은 애널리스트 분들보다는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 분석 측면에서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황에 대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을 사고 파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좀 시장을 분석해 보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 뉴지스탁은 조금 특이한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뭐 한 개, 많으면 뭐 두 개, 세 개, 정말 많으면 뭐 10개, 20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20만 개 정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120만 네. 개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특이하죠. 근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시장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또 이런 지점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뭐 증권사 지점도 자동차 업종을 좋아하는 지점이 그 지점은 자동차만 투자하다 자동차 호황기가 오면 쫙 2, 3년 성적이 좋고요. 그다음 또 갑자기 자동차가 안 좋으면 쫙 또 수익이 안 좋고 좀 이게 반복됩니다. 네. 네, 사람은 이제 지속적으로 2, 3년 이상 꾸준한 수익을 보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그쵸. 알고리즘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100만 개 이상이 있으면 현재 시장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대체함으로써 지속적인 알파, 지속적인 수익에 대한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알고리즘을 사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뉴지랭크라는 서비스에서는 한 20개 정도만 뽑아서 제공하고 있고 말씀드린 120만 개라는 거는 젠포트라는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지랭크라는 쪽에서 20개 정도를 보면 그 중에서 과연 어떤 성향의 알고리즘이 지난 일주일 동안 수익이 좋았느냐라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모멘텀 중소형이라는 이름의 알고리즘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 여기서 지난 한 주 동안 수익을 내고 매도한 종목을 보니까 위나이텍, 한일진공, 옵티시스 같은 종목들을 20% 이상 수익을 내고 매도했더라고요. 그 다음 또 저희가 뉴지랭크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대가들의 투자 전략이라고 뭐 과거에 이제 조세 피오트로스키나 아니면 벤저민 그레이엄 뭐 이런 유명한 해외 대가들의 로직을 알고리즘화해서 그 대가들이 만약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지를 매일매일 매수와 매도 의견을 드리는 서비스인데 이 조세 피오트로스키라는 사람의 전략이 2등으로 수익률이 좋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 현직 그 대학 교수인데 네. F스코어라는 논문을 통해서 대가의 반열이 올랐고 F스코어라는 것은 9개의 그 지표를 기반으로 이 9개에서 하나를 성립할 때마다 1점을 주고 성립하지 못하면 0점을 줘서 총점 9점 만족할 경우에는 뭐 성장성, 펀더멘탈 다 좋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내린 그런 논문 시스템을 만든 분인데 여기서 나온 종목들의 그 최근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매도했던 종목 중에 에버다임이라는 게 수익이 좋게 매도가 됐고요. 네, 이 종목은 엄청 작은 종목인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근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가라는 사람들은 네. 거의 소형주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은 소형주를 잘 안 해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건 워렌 버핏은 자신만의 전략이 없습니다. 워렌 버핏의 전략은 뭐냐면요. 기업의 뉴스나 이런 걸 보기보다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쵸, 숫자로 네, 숫자로 분석을 하는 거지 자기의 노하우지 그게 전략화되어 있지 않고요. 특히 워렌 버핏은 저서가 한 권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워렌 버핏이 말한 걸 옮겨 쓴 책은 있지만 저희가 그 어찌됐건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수많은 대가나 뭐 이런 걸 연구하지만 워렌 버핏의 알고리즘은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할 수 있는 거지. 네. 보통 가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소형주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새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뭐 그런 펀드 운영하시는 분들도 보면 포트폴리오 보면 거의 다 소형주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계좌에 두 종목 아니죠. 세 종목 이상, 그러니까 세 종목 넘게 세 종목 이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절반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네, 이것도 역시나 3년 전 통계긴 한데 뭐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의 투자자가 한두 종목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없고, 근데 이 한두 종목을 가져가는데 소형주를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펀드나 아니면 과거 대가들 수백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동일한 로직에 의해서 투자하더라도 대형주보다 소형주를 투자했을 때 그 소형주 효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형주들이 많고,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게 저도 의도치 않게 소형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종목들은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는 못하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그만큼 맨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걸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소형 가치주 위주 장세로 그러네요. 분석이 된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코스피다, 코스닥 둘 다 거의 최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형주보다는 좀 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은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시점에서의 과연 시장은 어떤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하는지 시장 전략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사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얼마 전에 한참 또 좋게 900선도 넘고 뭐 2,400 후반까지 훌쩍 올라선 뒤에 또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 시장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코스닥은 900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아마 많이들 생각을 하실 그쵸. 거예요. 그만큼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지수가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한 하락이 나와서 안정적으로 좀 바닥권을 다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자금의 현금화를 확보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괜찮은 거라면 당연히 언택트겠죠. 네. 코로나 이후에도 기대가 되고 있으니 언택트나 펀더멘탈 실적이 받쳐주는 저점 종목 위주의 공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업종별로 종목을 좀 정리를 해 볼 텐데, 와, 오늘 꼼꼼하게 정리 많이 해 오셨네요. 요거 한번 훑어볼까요? 네, 왜냐하면은 시청자분들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요. 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업종을 한 80개 정도로 나눠서 네. 업종도 매일매일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음. 그 뉴지랭크란 서비스의 그 업종 섹터에 있는데 여기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이 1등을 했고요. 이게 순위군요. 네, 자동차가 2등, 공작기계가 꼴등, 10등이죠. 꼴등이 아니라 꼴등은 80등이고요. 네네. 근데 보면 신성 델타테크도 아까 전 방송에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IT 장비 쪽에서도 1등을 하고 있고 네. 스마트폰 부품 내에서는 이 업종 내에서도 종목 1, 2, 3등이 동훈하나텍부터 기가레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종과 종목별 순위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런 IT 쪽 업종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섹터 업종 여러분들은 요거 확인해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이 상위에 지금 도출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그러면 1위 기록한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네. 일단 통상적으로 전 종목을 시즈널리티라고 하죠. 계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오르는 걸 분석해 봤을 때 일례로 삼성전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2000년 이후로 한 두세 번 빼고는 9월에 무조건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IT 기업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신제품 효과도 있고 뭐 실적에 대한 4분기 쏠림 현상 뭐 이런 것들 현상인데 그를 따라서 중소형 IT 업종들로 가고 코로나라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예년에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부품이 최근에 또 잠잠했던 신제품 출시가 쏟아지고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삼성전자의 입지가 확대돼서 그 벤더들이 수혜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옵트론텍을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3분기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00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등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아까 업종 내에서 스마트폰 쪽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관련한 전체적으로 이제 로직을 돌려봤을 때 어떤 것들이 상위 업종으로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게 될지 그리고 관련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로보마켓 투자 전략은 뉴지스탁의 문호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